네,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21대 총선 결과가 또 국내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대 총선을 보면 선거 이후로 정책 기대감이 약화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21대 총선에 대해 평가 그리고 정리를 해보면서 관련 경제 정책들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선거하면은 또 배종찬 연구소장님인데 개표 방송 저도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총선 때 많이 바쁘셨죠, 당일에. 대목이죠. 저희들한테는 가장 바쁜 날입니다. 네, 먼저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21대 총선을 좀 총정리와 평가를 해본다면 어떤 얘기를 저희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이창진이 그럼 뭐 최종 투표율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한 60대는 넘길 줄 알았는데 한 60 초반? 정도를 그렇죠. 예상했었는데 60 중후반까지 갔죠. 예. 네. 66.2%라는 이 최종 투표율이 사전 투표율도 26.69% 매우 높았죠. 네. 66.2%면 우리 국민 유권자 3명 중 2명이 투표를 한 거예요. 네. 매우 투표율이 높은 거죠. 좀 투표가 하기 싫거나 아니면 정치에 대한 무관심자를 빼고는 거의 다 투표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높은 투표율이었는데 이번 투표율이 높았던 이유는 그만큼 코로나19가 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라는 것이 네. 우리 국민들에게 과연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선거라는 것은 또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심판, 평가이기도 하거든요. 이번 선거의 기준을 본다면 가장 크게 작동했던 것은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국정 수행 지지율이 코로나 초반기에는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중반 또 선거에 가까워지면서 외신으로부터 정말 잘 대응하고 있다. 과연 선거가 가능할까? 프랑스 같은 곳도 세계 곳곳에서는 선거가 연기된 곳이 많아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선거를 치렀고 무려 66.2%라는 역대급 투표율 보이면서 국민들이 정말 코로나19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에 대한 이 관심 또 의지가 매우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제 대통령 평가라는 말씀드렸고 또 그런 상황인 만큼 여당이 압승으로 그래서 이제 공룡 정당이 탄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이게 지금 여당 야당 싸움하고 있으면은 우리 지금 위기를 탈출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 뭐 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한번 해봐라 이런 힘을 실어준 상황으로 보였는데 많은 분들이 의석수를 예상을 못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정말요? 네. 네. 의외로 우리 선거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주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일에 가까워지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발표가 됩니다. 거의 지지율이 한 60% 됐어요. 가까워지면. 그럼 300석 의석을 60%를 적용하면 정확하게 180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의 지지율이 이제 같은 궤를 하는 경향이 네. 좀 있죠. 연동돼 있죠. 우리가 네. 이걸 이른바 뭐 정권용어로 우리 경제용어로도 말하는 커플링이 돼 있죠. 그런 만큼 네. 선거에 나가는 후보들한테는 이 정당 지지율이 기초 체력이에요. 비타민을 잔뜩 먹고 나가는 후보랑 비타민을 안 먹고 나가는 후보랑 다르겠죠. 뭐 3월과 4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급변화를 겪게 되면서 네. 결국에는 여당의 승리가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일단은 뭐 이번 총선이 현 정권의 중간 평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코로나19 여파가 좀 지속이 되는 상황에서 일단 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코로나19가 이번 선거에 미친 파장과 영향은 어느 정도였나요? 모든 그러면? 거였죠. 네. 모든 것이었죠. 기승전 코로나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네. 이 코로나19가 일종의 이슈 블랙홀이 됐습니다. 다른 이슈가 사실 이야기가 안 될 정도였고 우리도 그러니까 이번에 총선을 치르면서 이제 뭐 공약이라든지 정책 수가 같은 게 없었어요. 좀 많이 언급이 네.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아침에 네. 관련 경제 정보를 소개해드리면서 코로나 이야기를 매번 하게 됐었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 국민들도 모든 눈과 귀가 코로나에 다 가 있었기 때문에 이 후보들도 그렇고 후보들도 심지어는 방역하는 네. 그런 캠페인을 할 정도였으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경제 이슈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막판에 정부, 여당, 야당 또 모든 후보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우리 국민들 이 경제 위기에서 탈피할 수 있기 위한 지원이었거든요. 경기 부양책 어떻게 가져가느냐. 네. 또 긴급 재난 소득도 있고 지원금도 있는데 이것 자체가 이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기준이
되는 선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대 야당의 탄생이 앞으로 경기 부양책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속도죠. 그동안에는 이제 네. 야당과 계속 논의를 하는 거. 물론 이제 국회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뭐 긴급 재난 소득도 그렇고 긴급 재난 지원금도 그렇고 골든타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빨리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법안 통과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정부와 여당이 힘이 있느냐. 결국 의석수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180석의 의석. 여기에다가 범진보 진영까지 합하면 거의 200석에 가까우니까 개헌 빼고는 다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공룡정당.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만큼 속도감 있게 지금 관련된 이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는 박차를 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걸로 보이고 특히 현 정부의 기조는 그렇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도 그랬고 각종 이 경제정책도 52시간 의무 근로시간제도 그랬고 최저임금제도 그렇고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주로 대기업 중심보다는 중소 상공인 중심의 정책을 줄여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대기업의 위기도 위기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양쪽 모두에 좀 시선을 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경제 정책들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당의 주요 경제 정책들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나요? 이번 총선에서 좀 강조되는 눈에 띄는 용어 중에 하나는 온라인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오프라인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도 힘들죠. 우리가 계속 소개를 해드렸는데 유통도 힘들죠. 항공도 힘들죠. 여행도 힘들죠. 석유화학도 힘들죠. 유가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불확실하죠.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좀 더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온라인 쪽에 좀 역점을 두자. 이게 현실적인 것이 아이들도 학생들도 계약은 했지만 사실상 온라인 계약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면 정부가 여기에는 대대적인 예산을 쓸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관련된 온라인만큼은 특수를 또 누릴 수도 있겠다 한다면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된 쪽의 사업이 좀 더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현 정부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 탈원전 친환경인데 네. 문제가 좀 드러나고 있잖아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정책 자금 지금 지원받는 상황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과연 이 주종목인 원전 없이 버틸 수 있을까? 대규모의 지금 또 각종 사업도 산업도 이 대규모 해고,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만큼 중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기업이 버틸 수 있는 과연 이 공룡 여당이 정책 자금 집행에는 어떤 시각을 두고 있는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총선 이후로 시장을 전망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증권사들의 센터장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한번 의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의 총선 이후 코스피 전망입니다. 먼저 김지선 키움증권 애널리스트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 국정주도 기반을 마련하고 이제 코로나19 대응책이 가속화되면서 이 부분이 시장에는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ICT와 건강관리 그리고 언택트 업종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의 오현석 센터장은 정책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금융투자의 조용준 센터장은 경기 부양 차원에서 규제 완화는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지선 센터장과 마찬가지로 언택트 업종에 집중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유진투자증권 센터장은 정부의 현재 코로나19 부양책이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유망 업종으로 꼽아줬습니다. 저는 일단 국내 증시는 좀 총선 결과를 어느 정도 반영을 했을 텐데 네. 어떻게 움직였나요? 차분했죠. 네. 이게 선반영돼 있을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뭐 선거나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또 제한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이 나왔든지 또 이게 실천될 때 이것이 반영되는 것이지 요즘은 또 정치와 연동되는 건 물론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것은 선거 총선 개표 완료되기 이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선반영돼 있고 또 하나는 정치 또 선거 영향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더 실질적인 것. 지금 경기 부양책도 여당, 정부 내에서도 갑론을박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 건전성 문제 때문에 하위 70% 정도 주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편 여당에서는 지금 총선 공약으로 이미 내걸어 버렸던 것이 100% 주자. 이거 대상자 분류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은 정작 지급하기로 예정돼 있는 5월 중순까지도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다.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하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 경제가 일단 돈 풀기를 시작을 했지만 경기부양책도 지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100조 정도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네. 그다음 추가 경정 예산도 지금 이 법안 이 국회에는 지금 제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20대 국회가 지금 야당이 거의 뭐 폭격을 맞고 참패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순순히 이것을 통과될지 지도부 자체도 지금 와해되어 있는 상태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당의 압승은 분명히 앞으로 정책의 속도감은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그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이제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외의 국가 또 미국, 유럽 이 상황 자체도 코로나19가 아직도 진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선거의 결과가 주는 영향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제한적일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얼마만큼 국회와 협력해서 법안 통과를 빨리 가져오느냐. 네. 마지막 남은 것은 이제 시간과 백신인데 이번 여당의 압승 이후에 우리가 백신 개발에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걸로 보이거든요. 과연 이것이 우리 새로운 산업업종으로 바이오가 어떻게 성장할지 또 백신은 우리가 기여하는 부분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낼지도 주목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코로나19가 경제 그리고 정치 이슈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총선 이후로 경기 부양책의 속도 여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에 뭐 정책과 관련된 일부 중소형주가 빛을 발하면서 이 코스닥 시장은 강했지만 또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나 뭐 제조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좀 힘이 약한 모습들이 확인이 됐는데 앞으로 이제 흐름들도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 K의 배정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